말 한마디는 인생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누구보다 깊이 깨달은 사람이 바로 정주영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업을 벌였지만 결국 사람을 잃게 만드는 건 돈이 아니라 말이었다. 보이지도 않고 손에 잡히지도 않는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 한 기업의 신뢰, 한 가족의 운명을 흔들 수 있는지. 오늘 우리는 그 조용하지만 묵직한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큰 실패는 큰 사건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반대로 말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인생을 무너뜨리는 건 폭풍 같은 사건이 아니라 누구도 신경 쓰지 않은 작은 균열, 그리고 그 균열을 만들어내는 사소한 말 한마디라고. 그는 그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강원도 통천에 가난한 농가에서 자란 그는 18살에 단 한 가지 생각으로 서울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그는 꿈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목표를 떠벌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했고 입 대신 손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그 나이에 꿈을 말하면 사람들은 비웃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침묵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나를 방해할 수 없었다. 그에게 말은 능력이 아니라 위험이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말은 방향을 흐트리고, 지나친 말은 신뢰를 흔들고, 불필요한 말은 적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처음 서울에서 소금 장사를 하던 시절, 그는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새벽 시장에 나갔습니다. 매일같이 자루를 짊어지고 몸이 부서질 듯 일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내가 얼마나 힘든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누가 정말 그 말을 듣고 책임져 줄 수 있는지 그는 너무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일생 동안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말은 이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해를 부르는 경우가 더 많다. 그는 말로 자신을 증명하는 사람보다 침묵 속에서 일을 해내는 사람이 결국 세상의 신뢰를 얻는다는 것을 직접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처음 해외 사업에 진출했을 때 세상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한국 회사가 중동공사를? 말도 안 된다. 기자들은 몰려들어 실패를 우려하는 질문을 던졌고 모두가 그의 입에서 어떤 확신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짧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하지만 나는 해볼 것이다. 그 한 문장은 절반은 침묵, 절반은 결심이었습니다. 필요한 만큼만 말하고 나머지는 행동으로 답한 그의 태도는 많은 이들의 마음을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말로 싸우는 사람은 결국 관계를 잃고 말로 자신을 지키려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습니다. 하지만 침묵으로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은 시간이 흘러도 흔들리지 않는 존경을 얻게 됩니다. 한국의 옛말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혀는 뼈가 없지만 뼈를 부러뜨린다. 정주영 회장은 이 말을 평생 실천했습니다. 단단함은 목소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말하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서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차갑고 무뚝뚝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얼마나 쉽게 의심을 품는지 그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중했습니다. 말이 흘러나가는 순간 그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는 말의 무게가 더욱 커진다고 말했습니다. 젊을 때는 실수해도 새로 쌓을 수 있다. 그러나 나이를 먹으면 한마디의 실수가 10년의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책임이 커질수록 한마디가 만드는 파장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에 신중함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에 가깝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는 정주영 회장이 평생 지켜온 말의 원칙, 그 중에서도 절대 입 밖에 내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5가지는 단순한 지혜가 아닙니다. 실패와 성공, 인간관계와 조직의 위기 속에서 직접 체득한 인생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원칙으로 들어가기 전에 스스로에게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뱉은 말 중에 되돌리고 싶은 말은 몇 개나 될까? 그 질문에 담긴 진실은 지금부터 우리가 배우게 될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우리는 드디어 첫 번째 금기,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성공한 이에게 늘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회장님,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성공하셨습니까? 그리고 대부분은 그 성공 뒤에 특별한 비밀이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평생 한 번도 그 비밀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같은 표정으로, 같은 한 문장으로 대답했습니다. 성공 비결이요. 그런 건 없습니다. 남들이 포기할 때 나는 한 번 더 해봤을 뿐입니다. 표현은 단순했지만 그 안에는 평생을 통해 체득한 결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가 진짜로 말하고 싶었던 것은 나만의 방식이 아니라 비결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순간 이미 남의 것이 된다는 냉정한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서울에 처음 올라왔을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말로 먼저 꿈을 드러내면 그 꿈을 의심하는 사람들, 그 꿈을 흉내내는 사람들, 그 꿈을 끌어내리려는 사람들이 꼭 나타난다는 것을. 현대건설이 처음 큰 공사를 맡았을 때 많은 이들이 다가와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런 계약을 따내셨습니까? 그는 그때도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비결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결과로 증명하는 겁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한 기업을 지키기 위한 전략이자 자신의 삶을 지켜온 원칙이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사람의 마음은 방심하고 의도는 흐려지고 관계는 불필요한 감정으로 얼룩집니다. 심지어 누군가는 진심을 이용하려 들고 누군가는 시기하고 비난할 빌미를 찾습니다. 그는 그런 인간의 속성을 누구보다 일찍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이 얻은 깨달음을 함부로 세상에 내놓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준 사람들 중 절반은 고맙다고 했지만 나머지 절반은 왜 더 안 도와줬냐고 원망했다. 이 말에는 인간관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아이러니가 담겨 있습니다. 같은 선행도 누군가에게는 은혜가 되지만 누군가에게는 불만의 이유가 됩니다. 그렇다면 성공의 비밀을 말로 풀어놓는다면 그 말은 과연 누구에게 긍정이 될 수 있을까요? 정주영 회장이 침묵을 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성공의 본질은 말이 아니라 반복된 행동이며 그 행동의 축적은 오직 자기 자신만 느낄 수 있는 과정입니다. 말로 쉽게 전달되는 비밀은 애초에 진짜 비밀일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젊은 기자가 현대가 급성장하던 시절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현대가 이렇게 성장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아주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땀입니다. 비결이란 건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땀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 순간 기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 짧은 한 문장 속에 현대의 정신과 그의 삶 전체가 들어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방법을 알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정반대를 믿었습니다. 성공은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부딪히며 쌓는 과정이라고. 남이 만든 길 위를 걷는다고 해서 그 길이 내 미래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성공을 묻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며 이런 생각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말로 알려줘도 그 사람 인생의 무게는 내가 대신 져주지 못한다. 그에게 성공의 비결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만들어가야 하는 삶의 산물에 가까웠습니다. 그는 또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어떤 말은 상대방에게 희망을 주는 듯 하지만 결국 그 사람의 의지를 약하게 만들기도 한다. 말보다 행동이 먼저여야 한다. 비결을 말로 내어놓는 순간 상대는 이미 반쯤 얻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행동해야 할 순간에는 그 말이 오히려 무게가 되어 움직임을 더디게 만듭니다. 남의 길을 답처럼 외우는 순간 자기 삶의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성공의 이유를 묻는 모든 이들에게 항상 같은 답을 했습니다. 내가 했던 것처럼 당신도 한 번 더 해보시오.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 그것이 그가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조언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사상 최대 규모의 현장을 맡았을 때 주변에서는 모두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말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직접 현장으로 나가 맨손으로 흙을 퍼올리고 직원들과 같은 땀을 흘렸습니다. 그 침묵 속의 결심이 결국 현대를 세운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공의 비결을 묻는 질문에 길게 설명하거나 스스로를 포장할 필요는 없다. 그저 웃으며 이렇게 말하면 된다. 남들이 포기할 때 나는 한 번 더 했을 뿐입니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겸손이 되고 당신의 방패가 되어줄 것이다. 말로 얻은 명성은 쉽게 사라지지만 묵묵히 쌓은 실론나가 시루에는 평생을 간다. 그래서 그는 마지막까지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그의 가장 큰 성공 비결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말보다 더 위험한 또 하나의 주제, 사람의 마음을 뒤흔드는 돈 이야기를 다루게 됩니다. 그가 왜 평생 수입과 재산을 말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왜 나이 들수록 돈 이야기를 조심해야 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가장 빠르게 흔드는 것은 돈입니다. 그리고 정주영 회장은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내는 순간 사람의 마음이 변한다. 이 말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평생을 살아오며 직접 경험한 진실이었습니다. 현대가 성공 가도를 달릴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재산이 얼마나 되십니까? 월 수입이 어느 정도입니까?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재산이나 수입을 정확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늘 했던 대답은 짧고 간단했습니다. 나는 돈을 세어본 적이 없습니다. 일하다 보니 돈이 따라왔을 뿐이지요. 그에게 돈은 목표가 아니라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게 돈은 언제나 비교의 기준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재산을 들으면 그 사람의 인격, 능력, 가치까지 재단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관계는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정주영 회장은 사업 초기에 이런 일을 겪었습니다. 직원들에게는 늦지 않게 월급을 주기 위해 자신의 월급을 가장 마지막에 받았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회장님, 본인은 얼마나 받으십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월급은 회사가 잘 될 때만 받는 월급이요. 그 말은 겸손이 아니라 진심이었습니다. 그는 회사가 어려우면 자신의 몫은 당연히 뒤로 미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모두 감동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이는 그 대답을 믿지 않았고 어떤 이는 더 숨겨진 금액이 있을 거라고 의심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돈 이야기는 진심을 왜곡하고 마음을 복잡하게 만든다. 그 후로 그는 어떤 자리에서도 돈이라는 단어를 가장 마지막에 꺼냈습니다. 협상 자리에서도 그는 먼저 신뢰를 이야기하고 약속을 이야기하고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대화가 끝난 뒤에야 조용히 비용을 논했습니다. 그 순서가 평생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돈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상대의 마음에는 감정이 생긴다. 부자라면 시기받고 가난하면 무시당한다. 결국 어떤 경우에도 손해다. 그는 돈으로 인해 흔들리는 인간관계를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도움을 받으면 고마워했지만 어떤 사람은 왜 더 도와주지 않았느냐며 원망했습니다. 그때 그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돈을 기준으로 관계를 맺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금이 간다는 것을.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대가 성장하면서 주변에서는 그의 재산을 과대평가하거나 오해하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기자가 물었습니다. 회장님, 지금 재산이 몇 조입니까? 그는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런 건 나도 모른다오. 돈을 세는 순간 일이 흐트러지니까. 그는 돈을 삶의 중심에 놓지 않기 위해 일부러 냉정한 거리를 두었습니다. 돈을 세기 시작하면 그 돈을 잃지 않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할 선택도 하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돈을 따라다니지 않았다. 그저 일을 하다 보니 돈이 따라왔다. 단 한 줄이지만 그의 삶의 본질을 꿰뚫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직원들에게도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월급이 많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만큼의 책임을 져야 하니까. 진짜 부자는 돈을 숨길 줄 아는 사람이다. 언뜻 보면 역설 같지만 그가 말한 숨김은 부정이 아니라 품격이었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돈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돈을 이유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단단한 사람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는 돈을 평가의 잣대가 아니라 신뢰를 증명하는 결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경우에도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돈은 사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심을 흔드는 거울이라는 것을 너무나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돈 이야기를 쉽게 꺼냅니다. 얼마를 벌었는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앞서 있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증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의 시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돈을 말하는 사람보다 돈을 말하지 않는 사람을 신뢰하라. 그가 평생 지켜온 원칙은 말 대신 행동, 비교 대신 책임, 과시 대신 침묵이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단순합니다. 돈이란 말하지 않을수록 더 가치 있고, 나누지 않을수록 더 평화롭고, 숨길수록 더 안전합니다. 돈 이야기는 결국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허점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음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말보다 더 위험하고 말하는 순간 힘이 사라지는 것. 바로 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왜 평생 꿈을 말하지 않았는지, 그 깊은 이유를 다음 부분에서 다루겠습니다. 사람들은 꿈이 크면 클수록 주변에 알리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는 인정받고 싶어서, 누군가는 누군가의 응원을 바래서, 또 누군가는 말로 꿈을 먼저 이루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평생 꿈을 말하지 않은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그가 젊은 시절에 했던 말이 있습니다. 꿈은 소문으로 퍼지는 것이 아니라
현실로 증명되는 것이다. 이 말에는 그가 살아온 인생, 그리고 그가 지켜온 원칙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1930년대 조선 반도가 혼란과 불안으로 가득했던 시절, 19살의 정주영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언젠가 나는 한국에서 가장 큰 회사를 만들 거야.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웃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무슨 회사를 세우냐며 그의 말을 장난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 그는 다시는 꿈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 밤 이후 그는 더 늦게까지 일했고 말 대신 행동으로 꿈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꿈을 말했을 때 그들은 나를 비웃었다. 하지만 내가 그 꿈을 이뤘을 때는 그 누구도 그 비웃음을 기억하지 못했다. 그는 그때부터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꿈은 말하는 순간 약해지고 지키는 순간 단단해진다는 것을. 심리학에서도 이런 연구가 있습니다. 자신의 목표나 꿈을 너무 일찍 말하면 뇌는 이미 그 목표를 어느 정도 이룬 것처럼 착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행동이 느려지고 초기 에너지가 쉽게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은 이 사실을 이론으로 알지 못했지만 삶으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은 계획을 흔들지만 침묵은 꿈을 지켜준다. 꿈이란 말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라 땀과 실행으로 완성하는 것입니다. 현대그룹을 세우기 전 그는 가족에게조차 자신이 어떤 일을 준비하고 있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형제들도 몰랐습니다. 그는 언제나 일을 먼저 벌였고 말은 마지막에 했습니다. 회사와 인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결정조차 동네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 오직 행동으로만 진행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는 고집스러운 사람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꿈을 더럽히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바로 말로만 꿈을 잡는 순간이라는 진실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만큼만 듣는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꿈은 그들의 한계 속에서 재단된다. 누군가에게 꿈을 말하는 순간 그들은 자신의 기준,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기준으로 꿈을 평가합니다. 그러니 그는 꿈을 입 밖에 내지 않고 조용히 키워냈습니다. 실제로 그는 현대건설의 첫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 단 한 명에게도 이건 반드시 성공할 거야 라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확신이 없는 말은 스스로의 믿음을 깨뜨리는 부메랑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의 위력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말은 약속이 되어 돌아오고 그 약속이 지켜지지 못하면 자신을 무너뜨리는 흉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과를 보여주기 전까지 어떤 큰 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조선소를 세울 때도 기자들은 끝없이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가능합니까? 그때마다 그는 같은 말을 반복했습니다. 해보기 전에는 모른다. 그러나 나는 해볼 것이다. 이 짧은 문장은 말보다 행동을 믿는 사람의 철학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말로 미래를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직접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와 현대조선소는 세계가 놀라워하는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때서야 그의 침묵이 허세가 아닌 실력임을 깨달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꿈을 말하는 것이 위험할까? 왜 성공한 사람들은 꿈을 쉽게 말하지 않을까? 정주영 회장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사람은 말이 아니라 환경에 흔들린다. 그러니 흔들리는 세상에 꿈을 맡기지 마라. 꿈을 말하는 순간 그 꿈은 나만의 것이 아니라 세상이 평가하고 간섭할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평가와 간섭은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꿈을 지키고
행동으로만 쌓아올리는 사람은 방해받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속도로 앞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꿈을 말하지 마라. 그 꿈은 당신이 지켜야 할 씨앗이다. 빛을 보기도 전에 꺼져버리지 않도록 흙 속에서 조용히 길러야 한다. 말보다 땀이 먼저다. 그 땀 위에만 꿈은 실현된다. 이제 우리는 다음 원칙으로 넘어갑니다. 그는 왜 고민과 어려움을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말라고 했을까? 다음 부분에서는 그가 평생 지켜온 네 번째 침묵의 원칙을 다루게 됩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속 이야기를 털어놓으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평생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고민을 말로 푸는 사람은 결국 말 속에 갇힌다. 그의 인생은 끊임없는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의 첫 프로젝트, 조선소 창립, 해외 진출, 석유파동, 금융위기, IMF까지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절벽 끝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 어려움을 세상 앞에 내보이지 않았습니다. 왜였을까? 그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말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너무 뼈저리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조선소 건설이 실패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안하지 않으십니까? 그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배는 아직 없지만 바다는 우리에게 있다. 그 한마디는 불안을 감춘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로 감정을 드러내는 대신 현실을 바라보는 그의 태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속마음을 쉽게 털어놓는 것이 위로를 얻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약하게 만드는 길이라고 보았습니다. 말로 고민을 풀기 시작하면 그 고민은 더 이상 나의 문제가 아니라 남이 판단하고 평가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그 순간 고민은 하소연이 되고 문제는 해결이 아니라 이야깃거리로 전락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 10명 중 7은 당신의 고민을 듣고도 진심으로 위로하지 않는다. 그들은 단지 흥미로 듣고 지나갈 뿐이다. 그는 인간의 마음이 생각보다 훨씬 무심하고 훨씬 이기적이라는 현실을 일찍부터 깨달았습니다. 사업 초기에 그는 자금난으로 극심한 위기를 겪었습니다. 은행 대출이 절실했지만 한 은행장은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에게는 돈을 빌려줄 수 없습니다. 그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도 없었고 변명도 없었습니다. 그저 조용히 돌아와 다음 날 새벽 다시 다른 은행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는 실패를 말하지 않았고 고민을 사람들과 나누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은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 속에 묻어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가 직접 말했습니다. 고민은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일에 묻어라. 일하다 보면 해결책이 나온다. 그에게 침묵은 냉정함이 아니라 최선의 해결 방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조용히 다스리는 힘, 일에 몰입하여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하는 힘을 인생의 가장 강한 무기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차갑거나 무감각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인간적이었고 누구보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쉽게 상처받고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그 사실 또한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심장이 쪼여오는 듯한 위기를 겪었을 것입니다. 어떤 날은 잠까지 설칠 정도의 압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에게 의지하는 위로는 순간이지만 스스로 해결한 것은 평생 남는다. 그는 문제를 말하지 않는 것이 자신을 고립시키는 행위가 아니라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훈련이라고 믿었습니다. 말로 감정을 흘리는 대신
침묵 속에서 결심을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그 어떤 위기보다 강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인생에는 아무에게도 털어놓지 않은 수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덕분에 그는 흔들리지 않았고 현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처럼 진짜 강함은 말하지 않고 버티는 힘입니다. 힘든 순간에도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마주하고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는 사람만이 인생의 무게를 온전히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의 삶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명확합니다. 모든 고민을 말하지 마라. 모든 감정을 내보이지 마라. 세상은 당신을 완벽히 이해해 줄 만큼 친절하지 않다. 당신의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결국 당신뿐이다. 이제 다음 부분에서는 그가 평생 가장 민감하게 다뤘던 주제, 바로 가족의 문제는 절대 밖으로 꺼내지 마라 라는 5번째 원칙을 다루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일수록 왜 침묵이 필요했는지, 그 깊은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은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정치인, 기업가, 노동자, 해외 파트너, 기자들까지. 그러나 그 많은 대화 속에서도 그가 절대 하지 않은 이야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의 일은 바깥 사람에게 말하는 순간 그 집안의 평화는 끝난다. 이 말은 그의 삶을 관통하는 가장 단단한 원칙이었습니다. 가정은 누구에게나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상처받기 쉬운 관계가 형성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양면성을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이기에 쉽게 서운해지고, 가족이기에 쉽게 다치고, 가족이기에 더 쉽게 흔들리는 것입니다. 강원도 통천에서 가난한 농가의 장남으로 태어난 그는 어린 나이부터 집안의 무게를 온몸으로 견뎌야 했습니다. 8남매의 장남이라는 책임, 부모를 돕는 삶, 돈 한 푼이 귀하던 시절의 현실. 그는 어릴 때부터 배웠습니다. 가족 문제를 밖으로 꺼내는 순간 그 집의 체면도, 신뢰도, 관계도 모두 흔들린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청년 시절부터 가족 안에서 일어난 갈등이나 어려움을 절대 이웃이나 친구에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스스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싸울 수는 있다. 그러나 그 싸움이 남의 눈앞에 나오는 순간 가족의 힘은 사라진다. 현대가 커지고 가족들이 경영에 참여하면서 의견 차이도 생기고 갈등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는 밖에서는 언제나 한 목소리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다. 그 안에서 어떤 의견 충돌이 있어도 그는 결코 외부에 흘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아들들과의 경영 갈등을 물었습니다. 그는 단 한마디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은 남이 평가할 대상이 아닙니다. 그 말에 기자들은 더 이상 어떤 질문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가족 이야기는 한번 밖으로 나가면 더 이상 가족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의 구경거리가 된다는 것을. 그리고 세상에는 남의 집 불행을 재미로 소비하는 사람들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특히 재벌가나 기업가의 가족 문제는 언론과 대중의 관심을 끌기 쉽습니다. 조금만 틈이 생겨도 소문은 확대되고 사실은 왜곡되고 가족 관계는 상처를 입습니다. 그는 그런 위험을 평생 가까이에서 겪어왔습니다. IMF 위기 당시 현대그룹은 엄청난 흔들림을 겪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내부 갈등을 과장했고 형제 간의 불화를 자극하는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현대가 곧 무너질 것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정주영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족은 다투면서도 서로 믿는다. 남이 뭐라 해도 우리는 끝까지 책임진다. 그 한 문장은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습니다. 그는 밖에서는 단단한 벽이 되었고
안에서는 누구보다 따뜻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가족 문제를 지키는 일은 그에게 단순히 체면을 지키는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의 불화를 밖에 드러내면 그 틈을 파고드는 사람이 반드시 생긴다. 그 틈이 회사의 약점이 되고 일의 방향을 흔들고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족끼리의 문제는 절대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 침묵은 가족을 지키는 울타리이자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마지막 선이었습니다. 가족 문제를 말하는 것은 상대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신뢰를 세상에 맡기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신뢰를 지켜줄 만큼 따뜻하지 않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떠나기 전 자손들에게 남긴 말이 있습니다. 가족끼리의 일은 집안에서 끝내라. 밖에 나가면 아무도 너희의 진심을 모른다. 그 말은 지금도 현대그룹 내부에서 가장 강한 어록 중 하나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SNS와 미디어가 발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감정이 흔들려도 가족에 대한 불만이 쉽게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정주영 회장의 기준으로 보면 그런 행동은 가장 소중한 사람들을 세상의 판단 앞에 세우는 일입니다. 그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족 문제는 말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신뢰와 책임으로 해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신뢰와 책임은 그 가족 안에서만 지킬 수 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정주영 회장이 평생 강조한 마지막 철학,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품격이다 라는 진정한 의미를 다루게 됩니다. 그의 침묵이 왜 그토록 강했고 왜 그 침묵이 평생 그의 무기였는지 그 깊은 본질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주영 회장을 오래 알고 지낸 한 임원은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회장님은 회의 자리에서도 꼭 필요한 말만 하셨습니다. 그 한마디가 때로는 100마디의 힘을 가졌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그의 삶 전체를 설명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세상은 시끄럽습니다. 사람들은 앞다투어 말합니다.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상대를 이기기 위해, 뭔가를 증명하기 위해 끊임없이 목소리를 높입니다. 그러나 정주영 회장은 평생 말보다 행동으로 살았습니다. 그의 침묵은 도망치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스스로를 단단히 지키기 위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나를 지키는 방패이자 상대를 존중하는 예의다. 많은 사람들은 이기는 말을 찾지만 그는 지키는 말을 택했습니다. 그게 품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학력도 돈도 배경도 없었기 때문에 무시당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누군가는 그를 얕잡아보고 누군가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부족함을 말로 가리는 대신 일로 채워 넣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말로 자신을 설명하려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는다. 사람은 말로 강해질 수 있지만 끝까지 침묵으로 품위를 지키는 것은 진짜 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이 처음 중동에 진출했을 때 많은 이들이 비웃었습니다. 한국이 무슨 중동 공사를 하느냐? 기술도 경험도 없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수많은 비난과 걱정의 시선이 그를 향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그 비난에 말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직접 사막으로 향했습니다. 뜨겁게 다궈진 땅 위에서 직원들과 똑같이 모래를 퍼올리며 현장의 모든 과정을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침묵 속의 행동이 결국 거대한 플랜트를 세웠고 세계의 시선을 뒤바꾸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알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허세가 아니라 실력이라는 것을. 그는 임원회의에서도 같은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시오. 지금은 일 얘기만 합시다. 그 짧은 말 한마디는
사무실의 분위기를 단숨에 바꿔놓았습니다. 그는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고 말의 파장을 누구보다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입이 가벼운 사람은 신뢰가 무겁지 않다. 그에게 신뢰란 말로 쌓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지켜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훈련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상처 주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감정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그리고 최고 책임자로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 그는 스스로의 말을 절제했습니다. 그 절제는 약함이 아니라 내면의 힘이었습니다. 그는 여러 위기를 겪었습니다. 석유 파동, 금융위기, IMF 등 대한민국 산업 전체가 흔들리던 순간에도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새벽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가장 어려운 때일수록 더 움직여야 한다고 직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현대를 다시 일으켰습니다. 말을 아껴야 하는 이유는 말이 위험해서가 아니라 말이 가지는 무게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한 기자의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지킬 말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게 내가 배운 인생의 예의여. 이 한 문장은 그가 평생 쌓아올린 철학의 결론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이 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입을 열기 쉬운 세상, 말을 나누기 너무 빠른 세상. 그러나 결국 오래 남는 것은 크게 떠들던 사람이 아니라 조용히 일하고 묵묵히 결과로 보여준 사람입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닙니다. 침묵은 성숙과 품격입니다. 흥분하지 않고 불필요한 말을 덜어내고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늦은 밤의 결심 같은 것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말은 인생을 흔들고 행동은 인생을 세운다. 그는 말보다 행동을 택했고 소음보다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세상에 떠난 뒤에도 조용한 거인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 모든 원칙을 하나로 묶어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침묵의 지혜를 사용할 수 있는지 그 결론을 다루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말로 시작해 말로 끝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칭찬도 충돌도 후회도 오해도 모두 말 한마디로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정주영 회장은 평생 말의 힘을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끝내 5가지 원칙으로 그 지혜를 남겼습니다. 첫째, 성공의 비결은 말하지 마라. 둘째, 돈 이야기는 절대 하지 마라. 셋째, 꿈은 이루기 전까지 입 밖에 내지 마라. 넷째, 고민은 아무에게나 털어놓지 마라. 다섯째, 가족 문제는 집 밖으로 꺼내지 마라. 이 5가지 원칙은 단순히 조용히 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침묵을 통해 자신의 인생을 지키고 주변 사람들을 지켜내고 기업의 기반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침묵은 도망이 아니었습니다. 그 침묵은 선택이었고 책임이었고 품격이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입은 한 번 열면 다시 닫을 수 있지만 말은 한 번 나가면 다시 잡을 수 없다. 이 말이 그의 철학의 마지막 줄이었습니다. 말은 공기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그 파장은 인생 전체를 흔듭니다. 말은 바람처럼 지나가는 것 같지만 그 흔적은 마음속 깊은 곳에 남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의 무게를 알았고 말의 속도를 두려워했으며 말의 결과를 책임졌습니다. 인생이 깊어질수록 말의 범위는 줄어들고 행동의 무게는 커집니다. 그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앞서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종종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나는 이런 꿈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는 평생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로 강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침묵으로 강해지는 사람도 있다. 그의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가 평생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는 해야 할 말은 분명하게 했습니다. 직원을 보호하는 말, 회사를 지키는 말, 가족을 감싸는 말, 그리고 미래를 열어가는 말. 하지만 그 모든 말보다 강했던 것은 그가 하지 않은 수많은 말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소리내어 말해야 안심합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지 않는 침묵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그의 인생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는 인생 말년에 후손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삶에서 지킬 말이 없도록 살라. 지킬 말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신중하게 말하고 책임있게 행동하고 후회 없는 선택을 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과거보다 훨씬 시끄럽습니다. SNS는 하루에도 수백 개의 말을 쏟아내게 하고 세상은 더 빠르고 사람들은 더 바쁘고 의견은 더 쏟아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더 빛나는 것은 조용한 품격을 가진 사람입니다. 말이 아니라 태도, 설명보다 실력, 소리보다 깊이, 그것이 진짜 존경을 만드는 기준입니다. 정주영 회장의 삶은 우리에게 조용히 속삭이고 있습니다. 침묵은 약함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켜야 할 품격이다. 말은 관계를 만들지만 침묵은 관계를 지킵니다. 말은 상처를 남기지만 침묵은 상처를 막아줍니다. 말은 실수를 부르지만 침묵은 실수를 없앱니다. 그는 평생 필요한 말보다 불필요한 말을 더 경계했습니다. 그 침묵은 그의 인생을 지켜준 가장 단단한 방패였습니다. 이제 이 5가지 원칙은 우리의 삶에도 똑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성공, 돈, 꿈, 고민, 가족. 이 5가지에 침묵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당신 마음속에 남는 한 문장을 가슴에 품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길 바랍니다. 이 말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앞으로 더 깊은 이야기를 함께하고 싶다면 구독은 자연스러운 선택일 것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당신의 삶을 지켜주길 바랍니다.